네, 안녕하세요. 네, 카카오 추천팀의 김성진입니다. 네, 이번 세션 주제는 그 추천 기술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가져와 봤고요. 그 카카오 추천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은 이제 카카오에 있는 되게 다양한 서비스에서 이제 추천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네, 그 음악 추천이나 뭐 뉴스, 블로그 뭐 엄청 많아요. 다 추천을 하고 있고 이제 그 네, 그래요? 이게 뭔가 네. 뭐 떴다. 오늘 주인공인 이제 추천 시스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유저가 이제 서비스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 그런 컨텐츠 서비스들은 이제 유저한테 뭔가 추천 결과를 좀 보여줘야겠죠. 그러면은 이제 사실 서비스에서 그 뒷단에 거의 이제 추천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추천 시스템한테 이런 유저가 이런 맥락에서 왔다. 뭐 맥락은 뭐 시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왔다 하면은 이제 추천 시스템이 그럼 이거 보여줘 이렇게 이제 리턴을 해주고 그럼 서비스에서는 그거를 뭐 바로 보내주던지 아니면 좀 후처리를 해서 이제 유저한테 보내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추천이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오늘 주인공은 이 맨 왼쪽에 있는 저 추천 시스템입니다. 그, 그 중에서도 이제 추천 시스템이 뭐 연구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냥 만드는 건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게 그 연구 주제에서는 뭔가를 뭐 로어 바운드를 개런티 해줘야 된다던가 뭔가를 증명한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이제 그 전제를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생략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되게 크리티컬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익스플로레이션입니다. 뭐 하는 거냐면은 이제 일단 피드백 루프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아까 제가 이제 중간에 그 서비스를 여기서 뺐는데 그 유저가 추천 시스템한테 나 왔어 이제 추천 결과 줘 이러면 추천 시스템이 이거 보세요 이렇게 주면 유저가 거기에서 이제 뭔가 반응한 게 피드백으로 남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어떤 아이템이 노출됐고 그 중에 뭘 클릭했다 이런 게 남는데 그럼 추천 시스템 그 피드백을 받고 나서 내가 이런 거 서빙했는데 하나 클릭했네 그러면 이게 반응이 좀 좋았네 혹은 클릭을 하나도 안 했으면 내가 좀 잘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학습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서빙을 해요. 그러고 나서 또 피드백이 오고 또 학습해서 또 서빙하고 이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피드백으로 학습한 거에 기반해서 추천을 하고 다시 거기서 피드백을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반복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추천 시스템이 갖는 좀 재밌는 특징 중에 이 밴드 피드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제 피드백을 받는데 내가 선택한 거와 그 딱 거기에만 제한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는 인생하고 좀 비슷한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내가 아이템이 1000개가 있어요. 그럼 1000개 중에 1번에서 10번 아이템만 서빙을 했어요. 그러면 1번에서 10번을 유저가 클릭했다 안 했다만 알 수 있고 나머지 990개는 유저가 어떤 반응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던져봐야 알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뭐 밴드 피드백이 아닌 건 뭐가 있냐? 그러면 뭐 파셜 피드백도 있고 뭐 풀 피드백도 있는데 예를 들면 뭐 투자 같은 게 풀 피드백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코스피 중에 뭐 하나 투자하겠다. 그러면 코스피 전체 이제 종목이 액션 스페이스가 되고 그 중에서 내가 뭐 삼성전자 투자하겠다. 그럼 삼성전자가 내가 이번에 선택한 액션이고 다음날 보면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내가 만약에 다른 걸 선택했다면 뭐가 더 좋았을까? 그것도 정확하게 이제 매저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게 이제 풀 피드백 세팅이고 이제 추천은 그렇지 않고 이제 밴드 피드백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번 지나간 과거는 이제 좀 다시 이제 돌이키기가 어려운 그때를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재밌는 특징들이 나오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피드백 루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내가 서빙한 로고로 내가 학습하고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많이 연출이 돼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해보니까 저희가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이제 전체 서비스에서 많은 구자들, 많은 지면을 저희가 추천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서비스 전체 로고를 활용해서 막 추천하다가 점점 이제 모든 구자가 이제 우리가 추천하는 게 점점 돼가면 이제 결국에 이제 이 상황으로 이제 피드백 루프에 이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제안을 제가 하나 할 건데요.
이제 그 자기가 서빙한 로그로만 학습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한정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근데 사실 이런 상황이 되게 많아요. 예, 예, 되게 많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따라오는데 그 상황을 이제 말씀드리면 시간이 이렇게 쭉 흐른다고 할게요. T0, T1, T2 이렇게 시간이 흐른다고 하고 각 시간마다 이제 집합이 있어요. 콘텐츠 집합 C0, C1, C2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C0에서 뭐 오래된 게 빠지고 새로운 게 추가되면 C1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콘텐츠 셋이 바뀌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T1에서는 C1에 있는 콘텐츠 중에서 내가 이제 그 입력받은 유저가 좋아할 만한 아이템을 이제 랭킹을 해서 리턴하면 되는 뭐 그런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T0 시점에 알고리즘을 이제 배포했어요. 알고리즘 띄웠어요. 그럼 그 알고리즘은 T0 이전까지 학습 데이터는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T0 이전까지 등장했던 아이템은 얘는 이제 기대 보상이 어느 정도 될 거야. 얘 누가 좋아할 거야. 이걸 알아요. 근데 이제 T0 이후에 추가되는 새로운 아이템들은 이제 어떻게 추천할 거냐. 이제 그게 이제 좀 중요한 이제 이 익스플로레이션에서 질문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추천 논문들 보면 이제 콜드 스타트 프로블럼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나는 신규 콘텐츠를 추천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사실 그거가 핵심은 아니에요. 추천을 그냥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가 많이 학습한 아이들과 신규 콘텐츠가 있을 때 얘네를 얼마나 잘 밸런싱해서 추천을 하고 그리고 신규 콘텐츠 중에 인기 있는 걸 빨리 찾아내서 그러니까 새로운 옵티머를 찾는 거예요. 옵티머리 계속 이제 오래 가면 죽으니까 예. 새로운 옵티머를 빨리 찾아서 그걸 빠르게 추천해서 내가 리워드를 계속 얻어내는 이런 게임을 얘가 잘할 수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T0 시점까지의 데이터는 뉴스라고 치면은 뭐 비트코인 뉴스가 이제 반응률이 좋았어요. 그러면 이제 T0 시점에 나간 알고리즘은 비트코인 내가 내보내면 먹고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갔는데 T1 시점에서는 뭔가 뭐 축구 관련된 뭔가 핫 이슈가 터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쪽이 리워드가 높아지는데 만약에 내가 과거 데이터에만 갇혀 있으면 아까 피드백 루프처럼 계속 비트코인 컨텐츠만 서빙하다 보면 그 로고만 쌓이고 이제 축구 컨텐츠는 못 보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옵티멀 그 리워드보다 내가 서빙해서 얻는 리워드가 계속 작아지니까 그 사이에 갭이 이제 리그렛이 계속 커지겠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 이제 성능 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이런 보상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이 계속 이제 다이나믹하게 바뀌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잘 보고 따라가느냐 이게 되게 좀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뭐 이 문제 세팅이 있죠 사실. 그래서 익스플로레이션, 익스플로이테이션 트레이드오프라고도 이제 그 부르는데 여기에 이제 전문 이제 플레이어가 알고리즘이 있는데 걔가 이제 멀티암드 밴딧이라고 있는데 저희도 이 알고리즘 정말 많이 쓰고 이제 여기서 파생한 이제 컨텍스추얼 밴딧도 되게 많이 쓰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뭐 예시를 들어보면 엡실론 그리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엡실론의 확률로 무자익 컨텐츠 서빙하고 1 마이너스 엡실론으로 이제 옵티멀 컨텐츠를 서빙하면 이제 엡실론의 확률로 계속 이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이제 익스플로레이션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냥 나이브하게 하면 이제 쉽진 않지만 그래서 있는데 그 이제 MAB 알고리즘이 그렇다고 얘가 이제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건 또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이론과 현실의 차이가 있는데 MAB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그 로어 바운드를 이제 개런티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증명할 때 전제들이 깔려요. 예를 들면은 액션 스페이스가 안 바뀐다. 이 추천에서의 액션은 이제 컨텐츠니까 컨텐츠 풀이 안 바뀐다 계속 테스트 기간 동안 이런 전제가 자주 깔리고 아니면 기대 보상이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기대 보상에 대한 이제 분포가 이제 확률 값이 스테이셔너리하다 이렇게 이제 그 세팅을 하는데 사실 둘 다 저는 만나본 적 없는 환경이긴 해요. 하다 보면 실서비스에서 컨텐츠 풀이 안 바뀌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고 계속 바뀌겠죠. 왜냐하면 오래된 거 계속 보여주면 유저들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인기가 있더라도 저녁에 인기가 없어질 수가 있고 아침에 인기 없더라도 갑자기 뜰 수가 있거든요. 컨텐츠가. 그래서 이 기대 보상도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다 핸들링하는 페이퍼는 없긴 한데 이제 이 둘 중에 하나만 이제 핸들링하는 것들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도 되게 이제 서베이를 해가면서 이제 이걸 어떻게 풀까? 앞에 있는 그 MAB 알고리즘들을 너무 나이브하게 그냥 쓰면 이런 한계점에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게 잘 이해하고 현상에 맞게 이제 저희가 잘 수식 같은 거 변경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익스플로레이션 쪽을 정리해 보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이제 스탠드얼론이에요. 그래서 혼자 먹고 살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좀 되게 환경이 되게 빠르게 바뀌더라도 거기에 안정적으로 쫓아갈 수 있는 쫓아갈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할 때 뭐 온라인 A/B 테스트 같은 거 할 때는 얘가 혼자 서 있을 수 있냐? 스탠드얼론으로 그걸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인퍼런스인데요. 요건 약간 이제 엔지니어링적인 얘기인데, 이제 서비스에서 추천 시스템에 야, 나 추천 결과 줘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럼 이제 주겠죠? 그럼 이게 이제 줘 해서 주는 이 시간이 이제 몇 초 안에 돼야 될까? 이거에서 이제 시작되는데요. 이게 서비스마다 차이는 있는데 이게 대부분 이제 수십 밀리세컨드 수준입니다. 엄청 빨리 줘야 돼요. 근데 이 안에는 추천 결과를 계산하고 인퍼런스를 태우고 서비스 로직 적용하고 본 것도 빼고 이게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 시간 안에 이게 서빙을 해내야 이제 장애가 안 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광고 같은 데는 더 빡세요. 광고 같은 데는 이제 그 비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늦으면 손을 못 들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너는 이제 광고 안 올린 거야 이렇게 잘려버려서 되게 이제 타이트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추천 결과 제공 어떻게 하냐? 그러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저장소 기반이고 두 번째 이제 실시간 있는데요. 저장소 기반은 이제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요. 추천을 만드는 주체, 추천 알고리즘하고 가져가는 주체, 그 서비스하고 분리가 돼 있냐, 이제 붙어 있느냐, 이건데 얘는 분리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그 중개인이 있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가. 그래서 추천 알고리즘은 그 서비스에서 어느 정도의 그 주기로 요청하는지는 상관없고, 난 모르겠고, 나는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번 업데이트 한다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만 전체 유저에 대해서 추천 결과를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 유저는 이제 추천 알고리즘 생성 주기는 서비스도 관심이 없어요. 그쪽 관심 없고 그냥 유저 A 추천 결과 줘 그러면 그냥 스토리에서 꺼내서 그냥 리턴만 해주는 그런 세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 개발이 엄청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설계도 더 예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응답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왜냐하면 요 왼쪽에 있는 추천 알고리즘이 아무리 느려도 얘가 계산해서 올리기만 하면 서비스에서는 이제 스토리지에서 꺼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속도가 엄청 빠르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단점이 있는데 이제 요게 그 동기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싱크로너스하기 때문에 이제 유저가 딱 나 지금 왔어 그때 만들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저 A는 10분마다 한 번씩 들어오는 유저라고 하고 유저 B는 하루 만에 들어오는 유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추천 결과를 하루에 한 번씩 업데이트하면은 이제 유저 A는 딱 들어와서 한번 보고 10분 있다 들어오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 이제 그 활동성이 막 떨어지거든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고 그럼 추천 알고리즘을 10분마다 업데이트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도 또 문제인 게 그러면 10분마다 예를 들어서 유저가 1000만 명이면 1000만 명의 레코드를 라이트를 DB에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DB가 이제 터집니다. 그리고 이제 유저 B는 뭐 하루에 한 번 들어오니까 사실 되게 비효율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고 다만 이제 그 서비스 구자마다 하루에 한 번만 업데이트 해도 돼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스토리지 베이스를 되게 잘 쓸 수가 있습니다. 특징이 있고 그러면 이제 가운데 그 이제 DB가 빠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시간이고 실시간은 진짜 그냥 즉석이에요. 줘 그럼 그때 계산해서 딱 주는 세팅이고 이제 그게 다예요. 그게 다고 이거 이제 동기죠. 이제 싱크로너스하게 이렇게 바로 탁 주는 건데 이제 그게 이제 엄청난 강점이긴 해요, 사실.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익스플로레이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다이나믹하거든요. 그 컨텐츠들의 그 기대 보상 같은 게 바뀌고 새로운 아이템이 추가되고 이런 게 되게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그 유저가 딱 추천했을 때 그때 제일 좋은 걸 추천하는 거는 상당한 그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리니어 모델로라도 실시간 추론을 할 수 있으면 딥러닝으로 스토리지 베이스 한 거보다도 훨씬 좋은 성능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요 리얼타임에 대한 요거 자체로 퍼포먼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대신에 얘는 이제 만들기가 어렵죠. 왜냐면은 그 이제 앞에서는 이제 스토리지에서 꺼내가는 비용밖에 없기 때문에 뭐 개발할 게 좀 상대적으로 적은데 얘는 그 인퍼런스 로직이 바뀔 때마다 새로 짜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비용이 되게 크고 근데 하지만 그만큼 얻는 건 많은 얻는 것도 많은 세팅이라고 보실 수 있고 그러면 카카오 추천팀에서 뭐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보시면은 이제 저희 둘 다 쓰고 있고요. 스토리지 베이스, 이제 리얼타임 둘 다 있고, 이제
리얼타임 개발할 때는 이제 서비스 로직 제외하고 이제 추천 API 응답 속도는 한 10ms에서 20ms 사이 정도로 개발을 하고, 이제 그럼 딥러닝 인퍼런스는 뭐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이제 텐서플로우 서빙이 조금 느려요. 근데 이게 느린 게 안 좋아서 느린 건 아니고, 이제 텐서플로우 서빙 같은 경우는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플렉서블하게 이제 이런 네트워크 저런 네트워크 실험하기는 되게 편한 게 있는데, 대신에 이제 퍼포먼스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잃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검증된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C++ 이제 커스텀 구현을 하면은, 작년에 이제 저희 팀에서 했던 결과로는 이제 10배까지도 빨라질 수 있었던 결과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우리가 텐서플로우 대비해서 잘 만들었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단지 그냥 제네럴라이제이션을 포기했다. 그래서 검증된 네트워크를 잘 태울 수 있는 거기에 딱 맞춘.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 액티베이션 태우고 막 하는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매트릭스 연산 여러 개로 붙이면 훨씬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네, 아무튼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되게 빠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제 뭐 인퍼런스 방식은 뭐 이제 저장소 기반도 있고 실시간도 있고, 실시간이 이제 주는 강점도 있고, 대신에 이제 운영하기에는 저장소 기반도 강점이 많다. 네, 뭐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이건 이제 오프라인 이밸류에이션이에요. 이밸류에이션은 이제 평가니까 평가는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핵심 지표가 이제 뭐냐, 이제 키 매트릭을 잡는데, 서비스에서 저희 팀에 추천 넣어주세요 여기에. 그러면 저희가 핵심 지표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클릭률이에요, 뭐 구매율이에요, 뭐 구매 전환율이에요 이렇게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클릭률이라고 오늘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클릭률이 높은 애가 그냥 좋은 애예요. 그렇게 짜고 알고리즘도 클릭률을 이제 최적화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서비스 입장에서도 이제 추천 시스템 우리가 도입했는데 뭐 얼마나 좋았다 이런 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뭐 10만큼 좋았다, 20만큼 좋았다 이런 거 판단을 해야겠죠? 그럼 이제 이런 거는 대조군을 세운 다음에 대조군 대비해서 핵심 지표에서 얼마나 좋았는지 이제 뭐 판단을 하면 되긴 합니다. 그 예를 들면 이제 대조군은 추천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로직을 쓰고요. 뭐 이제 인기 콘텐츠라든가 에디터 선정 기반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제 모든 알고리즘은 저희가 A/B 테스트를 다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이건 그 저희가 자주 보는 차트에서 가져온 건데, 이제 Y축은 제가 값은 지웠는데 저기 이제 CTR 이제 클릭스루 레이트라고 이제 클릭률이고, 이제 Y축은 이제 X축은 시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파란색 로직이 이제 더 성능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을 좀 보시면 앞에 이제 인퍼런스에서도 보셨듯이 이제 그 온라인 개발 비용은 클 텐데 이제 이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럼 오프라인에서 뭔가 평가를 잘해서 좀 후보군을 줄여서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 이제 오프라인 지표들이 있어요. 추천 쪽에 뭐 NDCG나 이건 이제 랭킹 매트릭이고 랭킹을 얼마나 잘했다, 뭐 리콜이 있는데 어, 이 지표에서 좋았다는 게 온라인 A/B 테스트에서 좋을 거라는 거를 보장하지 못해요. 그 코릴레이션이 거의 뭐 저희 경험상 측정해 본 적도 있어요. 몇몇 구자에서 거의 0에 수렴한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진짜 아주 조금 참고하는 정도로 그 이상은 이 지표들을 활용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렇고 이게 이유가 되게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로깅 팔러시에 서빙 바이어스가 있습니다. 이 로깅 팔러시라는 거는 이제 NDCG 측정을 하려면 뭐 데이터를 스플릿을 하든 뭐라든 아무튼 평가할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데이터를 만들 때 사용한 이제 로직 팔러시가 이제 로깅 팔러시가 되고, 그러면은 그 로직이 갖고 있는 자기만의 바이어스가 있을 거잖아요. 그 바이어스가 데이터에 있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슈고, 두 번째는 노출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NDCG나 이런 거는 클릭 데이터 위주로 이제 이용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데,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유저가 이거를 클릭했다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몇 번 노출해서 몇 번 트라이를 해서 클릭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출 몇 번이나 노출해서 얘가 클릭한 거냐 이거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또 불확실성이 좀 생기고, 세 번째는 이제 앞에 익스플로레이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탠드얼론 상황에서의 성능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이 상황을 이제 시뮬레이션 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근데 그러면 매번 온라인으로 해야 되냐, 뭐 어쩌자는 거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여전히 이제 온라인 실험 비용은 엄청 크고요. 특히 이제 실시간으로 하다 보면 정말 큽니다. 네, 되게 크고
그러면은 이제 필요해지는 게 이제 오프 팔러시 이밸류에이션이 좀 필요해져요. 오프 팔러시 이밸류에이션은 팔러시 A가 만든 데이터로 팔러시 B를 평가하는 게 이제 목표인데, 그 아까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근데 팔러시 A의 이제 서빙 바이어스를 제거해서 팔러시 B를 평가하는 거다. 그게 이제 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새 뭐 추천 학회에서도 이제 이 주제가 이제 뭐 별도 워크샵으로 2년인가 3년인가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요새 되게 관심이 많은 주제이긴 하고, 이제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제한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밑에 제가 몇 가지 써놨는데, 네, 대부분이 이제 근데 바이어스하고 베리언스에 대한 이제 트레이드오프 문제가 좀 많아요. 예를 들면은 맨 위에 있는 IPS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어스가 없어요. 근데 베리언스가 너무 크고, 여기에서 이제 베리언스를 좀만 잡자 그러면은 이제 바이어스가 좀 늘어나고요. 예, 생기고 이제 이런 점들이 있고, 이제 예,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단순한 거 없나?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제 기억에 그 렉시스에서 이제 그 추천 시스템 학회에서 오셨던 분 중 한 분이, 이제 발표하셨던 분 중 한 분이 이제 저거 진짜 써요? 막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저 IPS나 이런 거.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냥 이제 랜덤 데이터나 모아 막 이제 그렇게 대답한 적이 있는데, 이게 사실 앞에처럼 이게 오프팔러스 이밸류에이션 잘하고, 사실 이게 온라인에서의 성능하고 코릴레이션도 다 측정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적용하는 도메인마다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잘 검증하는 건 되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긴 해요. 근데 이제 좀 간단하게 보자면 유니폼 랜덤으로 서빙했던 데이터가 있으면 되게 깔끔하긴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유니폼 랜덤이면 이제 서빙 바이어스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앞에 있는 그런 IPS나 이런 거 적용할 때도 이제 되게 많은 부분에서 이제 계산이 편해진다거나, 예,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유니폼 랜덤으로 추천 결과 내보내는 건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제 퀄리티 이슈가 있고요. 예, 뭐 아무거나 내보내면 유저들이 싫어하겠죠. 그리고 그게 아니면은 이제 그 외에 서치 스페이스 이슈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아이템이 뭐 100만 개다 이러면은 어 이제 그 각 아이템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1000번씩 서빙해서 이제 모아보겠다 이러면 이제 엄청 많이 서빙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있고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아예 뭐 방법이 없냐? 그건 아닌 게, 이제 로깅 팔러시가 이제 랜더마이즈된 방식이면 이제 리젝션 샘플링 이용해서 이제 좀 모사를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아이디어를 좀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리젝션 샘플링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줄이는 거니까 이제 데이터가 크게 줄어드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한 이거 하면은 이제 5% 남고 이제 다 버려진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상황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트래픽이 되게 큰 구자에서의 오프라인 테스트를 하려면 네, 해볼 만하다. 네, 선택해볼 만한 옵션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프라인 이밸류에이션 정리해 보면요. 이제 추천 알고리즘 간 성능 비교는 결국에 이제 온라인 A/B 테스트 통해서밖에 이제 거의 못하긴 하고요, 현실적으로. 근데 전통적인 이제 오프라인 지표들, 이거는 이제 우열을 이제 온라인에서의 우열을 보장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참고를 못하고, 하지만 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나 이제 새로운 로직 넣을 때마다 매번 온라인을 태우는 것도 말이 안 되긴 하죠. 그래서 이제 오프 팔러시 밸류에이션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유니폼 랜덤 데이터를 또 모사해내는 것도 가능하다. 뭐그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요약하고 끝내면요. 이제 개인화 추천 알고리즘은 이제 스탠드얼론 상황에서 안정적인 성능 낼 수 있는 게 좀 많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추론 속도가 느리다 이러면 사실은 솔직히 못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온라인 실험 비용은 좀 크니까 이제 오퍼러시 이밸리에이션 같은 걸 통해서 온라인 실험 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